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말입니다. 서방의 제재가 국제결제망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을 퇴출시키는 것 이 이상으로 말입니다. 원유나 가스에 대한 검수 조치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예. 미국은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아예 안 하겠다. 예. 그런데 이 유럽이 진퇴양난입니다. 유럽은 이게 러시아산 가스나 러시아산 원유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원유 수입량의 러시아산 비중이 26.7%나 됩니다. 26.7%. 적지 않죠. 예. 유럽은 러시아에 쉽게 말하면 원유나 천연가스를 기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요, 예. 미국의 원유나 가스에 대한 검수 조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도 유럽이 참여 안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원유에 대한 수입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에요. 예. 사실 말입니다. 유럽이 실제 수요를 수입하는 나라를 보면 말입니다. 러시아가 26.7%죠. 이라크가 9%예요. 나이지리아가 7.9%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7.7%고요. 카자흐스탄이 7.3%입니다. 이것을 보면 러시아 비중이 절대적이죠. 러시아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유럽이 미국의 어떤 원유 검수 조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유럽이 말입니다. EU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사고 원유를 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검수 조치가 되고 나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가격이. 북해산 브렌트유도 그렇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도 그렇고요. 여기에다가 두바이유도 안 올라갑니까? 다 올라갑니다. 이게 원유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에 대한 감당이 진짜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유럽 국가별로 러시아산 화석 연료 수입 규모 추이입니다. 여러분 10억 달러 기준입니다. 10억 달러. 이탈리아는 이게 140억 달러인가요? 이러면 그리고 폴란드는 180억 달러인가요? 네덜란드는 210억 달러인가요? 그리고 영국은 240억 달러인가요? 독일은 270억 달러예요. 270억 달러. 쉽게 말하면 화석 연료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에요. 돈을 엄청나게 지불을 해요. 그런데 이 돈이 말입니다. 2021년 1월에서 11월 기준인데요.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22년은 어떨까요? 2022년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유럽 입장에서는 에너지 구입 비용이 월등하게 늘어나겠죠. 에너지 구입 비용이 월등하게 늘어나면 마찬가지로 물가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니켈이라든가 혹은 알루미늄이라든가 그것도 아니면 리튬이라든가 모든 게 다 올라가요. 모든 게. 러시아가 리튬을 생산하는 세계 3위국이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러시아 대부분이 러시아가 생산 안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그에 대한 충격이 유럽 전역에다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2022년 1월에 소비자 물가가 5.1이에요. 역대 최대예요. 역대 최대.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앞으로도 더 심각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대로 갔을 때
유럽이 과연 이 비용들 말입니다.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 비용이 적지 않잖아요. 148억 달러에다가 181억 달러, 210억, 네덜란드는 211억 달러죠. 영국은 248억 달러고 독일은 무려 275억 달러나 됩니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 더 많이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유럽 경제가 괜찮겠느냐 이거예요. 유럽 경제가 괜찮겠느냐. 일단 여러분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는요. 유럽이 팬데믹 이후에 세 번째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아예 예상을 했어요. 세 번째 경기 침체에 빠질 거다. 그런데 팬데믹 첫 번째보다는 아니지만 두 번째보다는 더 심각하게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유럽은요.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에너지 전쟁이 유럽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게다가 인플레이션 통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하다. 인플레이션을 통제 불가능하다는 것은 전쟁 때문이잖아요. 통제 불가능하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말입니다.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둔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 시장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우리도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수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도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도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유럽의 경제 그 어느 때보다 위험 수위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경제 제재가 물가 폭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태그플레이션으로만 가면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저성장 고물가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면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여러분 세계 경제가 지금 얼마나 위험 속에 있는지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죠. 저는 그만큼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